저는 윤석열 총장이 15.1%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 6.8, 안철수 5.8 이렇게 됩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하고 홍준표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도 유의미한 5%가 넘어가면 유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유의미한 대선 후보는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로 정리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로 대선 후보가 정리되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5%못 넘으면 이제 5%못 넘으면 좀 짜져야 되는. 오세훈 후보, 오세훈 전 시장님, 유승민 전 의원님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3.1, 3.0인데 5.0 가능하죠. 그래도 경선을 하면 5명쯤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지금 보면 경선에서 한 3강 정도 구도면 경선이 괜찮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보면 국민의힘 아직도 무소속, 이제 국민의힘 다 바깥에 있죠.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없어. 보수 제1야당이 5% 넘는 후보를 안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는 오늘 그 당협위원장, 종로 당협위원장을 사퇴했다고 하죠. 황교안 그 전 총리에 대한 다들 전 대표, 전 총리, 뭐, 많은 미련이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황교안 총리는 요번에는 그냥 그겁니다. 드랍입니다. 드랍. 그러니까 중도에 낙오하신 거예요. 요번에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보수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 말고는 또 대중적으로나 뭐로나 가능성이 잘 없는 것 같고, 저는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셋이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될 거다. 아니면 단일화 경선 이런 걸 해야 될 거다라고 봐요. 그럼 그 셋이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를 받아 안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그 그릇이 아니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면 국민의힘 자체가 막 내전이 나고 박살이 날 거고, 참 변수가 어렵네요. 이게 합종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다 같이 해서 큰 판을 만들어서 연합을 해서 셋 중에서, 그래, 셋 중에서 1등한 사람한테 몰아주게 하자 하고 세력이 합쳐서 뭐 반문연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민주당 연대,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고 당장에 코앞에 닥친 서울시장에서부터도 전쟁의 분위기가 있다. 그런 거죠. 김부겸 0.8%. 미래대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대안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그릇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와우, 생각지도 않은 데서 사방팔방에서 비토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검찰총장이 끝난 다음에 선거에 못 나오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와, 이건 진짜 여러분 생양아치 아닙니까? 검찰총장 마치고 2년인가? 그 내에 출마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 이런 논의까지도 여러분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총장 마치고 2년 내에는 선거에 못 나오게 하자고 법을 만들며 그런 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이게 세상 밖으로 막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공직선거 나오는 거에 대해 그렇게 제안하는 저는 위헌이라.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여러분? 위헌 심판을 가고 위헌 판결이 나서 그 법이 폐지되기까지 시간 끌어서 대통령 선거를 넘겨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법을 만들어. 위헌 심판 청구를 가는데 위헌 심판에서 그 법을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와, 이 인간들은 뭐든 할 수 있구나. 이 인간들은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구나. 발상이 와우.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면서 2년 내 출마 금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발상이. 와, 놀랍습니다. 놀라운 발상인데. 놀라운 발상인데. 근데 왠지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인간들이.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갈수록 가관이다. 갈수록 가관이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판때기에서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윤석열 총장이 또 이 지지율은 여러분 쭉 가라앉을 겁니다.
쭉 가라앉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또 두들겨 맞으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국감장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검찰총장의 자리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 그냥 계속 두들겨 맞는 거야 또.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뚝뚝뚝뚝 빠지겠지. 그러다가 퇴임사 한마디나 뭐 기타 등등에서 또 한번 빵.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다들 뭐 웅성웅성 거리고 뭐 비토가 들어오고 뭐 좌파에서 넘어온 찌질이 새끼들하고 뭐 윤석열 한동훈이 놀고 있네 뭐니 기타 등등해서 그 미래에 대한 행동을 보고 그렇게 디스들을 하는 건 알겠는데 아니 우리가 뭐 뒷구녕에서 뭐를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언제 뭐 뒤로 뭐 한 적이 있어? 그냥 공개적이잖아 다.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죠? 저도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빵꾸 뚫린 옷 입고 제안을 하고 얼마나 캐주얼해. 그냥 아이 뭐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메시지를 던질 뿐이야. 그죠? 서울시 결산하자. 서울시 결산하고 윤석열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대리전. 어차피 서울시장 선거에서 윤석열의 남자 한동훈으로 대리전을 하는데 서울시 결산을 하자.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뿐이야. 여러분, 미국이요. 미국 진짜 승질잘하면 혼자도 다 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나라가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동맹을 하는데, 그 막강한 미국도 동맹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수분들 정치적 투쟁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하면서 왜 동맹을 생각을 안 하냐. 독고다이로도 힘도 안 되면서. 지금 찐 보수 세력, 진짜 찐이야. 그러고 보수 세력 다 뭉치면 어떻게 된다? 그럼 제가 맨날 하잖아요. 옥세다, 옥세. 간단한 거죠. 간단한 겁니다. 박원순이 서울시에서 보급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보급투쟁. 그러니까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된 다음에 보급투쟁을 어마어마하게 해줬다고. 서울시장은 여러분 보수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명박, 오세훈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쵸? 조순시장 같은 경우에 보급투쟁을 해준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민주당 시장이긴 했지만 이런 운동권 시장은 아니었잖아요. 경제학자 조순님이요. 조순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얘들이 정권을 잃은 다음에 서울시를 장악하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얘들 용어로 하면 보급투쟁이 벌어지면서 온갖 잡놈들이 다 들어가서 시민단체란 이름으로 가서 거기서 냠냠냠하고 조직을 배불렸고 거기서 뭐 요번에 윤미향 조직도 나오는 거 쭉쭉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파자는 얘기죠. 결산을 하고 파자. 결산하고 파서 좌파들이 뭘 했는지 쭉쭉쭉 나오면 대선 때까지 서울시에서 벌어졌었던 일 쭉쭉쭉 얘기하면 쟤를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돈을 가져가는 거로 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자체를 멈췄단 말이에요. 옛 것은 좋은 것이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그 지랄하면서 서울시를 스탑을 시켰다고요. 서울시에서 여러분 도시농업이 뭔 말이야. 도시농업이 뭔 말이냐고. 말이 돼?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발전 방향 그러면서 그 향수 그 비탈길에 있는 집들 재개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결산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박원순 시장과 관련돼서 가장 폭발력 있는 게 일단은 죽음의 원인 성추행으로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과 기타 등등 얘기도 안 하고 거기서 이제 비서실장 자체도 막 그 뭐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된 막그 엄청난 공안 사범이었던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네, 서울역합 서계동 멸실주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여러분 보세요. 박원순 시장 하면 여러분 단체로 생각을 해보세요. 참여연대죠.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재단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박원순이 여러분, 박원순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것들은 돈이 되는 단체들이었다고요. 희망제작소도 그렇고 아름다운 재단도 그렇고 얼마나 여기 뺏지 않아 주면서 돈을 긁어 모으냐고 몇백억씩. 그것도 재벌들 후리치면서 재벌들 돈 받아. 이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벌 후려치면서 재벌 돈 받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창신동 보여드렸잖아요. 황당한 짓거리들. 그리고 여러분 서울에서 있잖아요. 서울에서 농사 짓는다고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아니 옥탑방 가가지고 이렇게 선풍기 쏘이고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서울이야? 그러니까 서울시장 결산을 해보고 이렇게 결산할 수 있는 거에서는 뭐 행정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거보다 그냥 한번 조지자라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대선 전에 일단은 그렇게 흔들고 나서 서울시장 선거를 흔들고 감사하면서 이 박원순이 했었던 것들에 대한 걸 계속 감사 결과를 뭐 일주일에 하나 뉴스를 얼마나 많이 터뜨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했었던 짓을요. 얘네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안 했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지자체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럼 전국 방방곳곳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었다라는 게 감사 결과로 저희가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파헤쳐서 하나씩 이렇게 깠을 때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지자체 장악하고 얘네들이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가 빵빵빵빵 터져 나오면 대선에서 얘들이 남아날 수 있을까? 민주당을 흔들고 민주당을 최대한으로 찌그러뜨린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을 윤석열이 받던 홍준표가 받던 안철수가 받던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서로 받고 가면서 단일화를 하는 거 이 방법으로 가면 되지. 이 내부에서 서로 디스전을 하는 건 우습지도 않은 일 아니냐고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